조동사는 지난 시간에 동사를 구분하는 것들 배웠을 때도 한번 언급이 됐었어요. 일반 동사나 비동사를 도와서 동사를 조금 더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조동사를 집어넣으면 I must be happy 이런 말 쓸 수 있고요. 조동사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조동사 쓴 다음에 반드시 순수한 형태,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야 한다. 그래서 she can speak English 맞나요? 아니죠. she can 다음에는 speak s가 빠진 형태로 써주셔야 돼요. she can speak English가 맞겠죠. 그래서 순수한 형태로 써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요. 우리 may랑 can을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may는 무슨 뜻이라고 배웠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can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수 있다. 책에 나와 있는 거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가 첫 번째 뜻인데 2번 뜻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뭐 해도 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 그렇게 쓰는 거래요? 의문문이거나 제안하는 내용일 때요. 두 번째 can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뭐뭐 해도 된다. 똑같이 의문이나 제안을 할 때 쓴대요. 아, 그러고 보니 can이랑 may는 1번의 뜻은 다른데 2번의 뜻은 같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행할 때요. can I랑 may I가 같은 거예요. 두 가지는 구별할 필요가 따로 없어요. 조동사에 예전에 제가 큰 나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영어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은 can의 과거는 could, may의 과거는 might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조동사의 세계는 굉장히 커서요. can의 과거가 could인 세계는 조금 다른 곳에 있고요. can의 과거 형태를 쓰면은 좀 더 공손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우리 나중에 고급에서 공부할 이 가정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간접적으로 물어볼 때 사람은 훨씬 더 공손해지는 편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could you, can you 보다는 could you가 훨씬 더 공손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해외를 나갔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주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이거나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분들이잖아요. 한국에는 공손한 말이 있다고 표현하고 영어에 공손한 말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는 윗사람한테는 무조건 존댓말을 쓰는 문화이지만 영어에서는 공손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가 많이 본 사람이라서 친하면은 그냥 편하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처음 본 사람이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손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직까지 스페셜한 어떤 본드, 이렇게 유대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can I보다 그냥 could I, could you? 이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can you, can I라고 한다고 해서 쟤 무례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요. can이 현재이고 could가 과거인 경우요. 자, 이때는요. 어떤 한 문장이 컴마로 연결되어 있을 때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 어렸을 때 피아노 칠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나 어렸을 때 when I was young, was 했죠. 나 피아노 칠 수 있었어. I could play the piano 해야지 I can play the piano 하면 안 돼요. 왜냐? 영어에는 컴마로 이어진 두 문장은 현재 시제면 현재, 과거면 과거, 시제를 일치해 주세요. 이런 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뭐뭐 해야만 한다에 관련된 조동사가 조금 많아서 공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해야만 한다.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should도 있고요. must도 있고요. 조동사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같은 뜻인 have to도 있어요. 그죠? should랑 must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두 문장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면은 학생분한테 숙제 해오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로 한번 써봤어요. You should do your homework. You must do your homework. 이렇게요. 자, 그럼 받아들이는 학생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You should do your homework 라고 하면은 학생이 맞아. 나
숙제해야 돼. 물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페널티가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you must do your homework라고 했을 때는 안 하면 벌점 매기나? 안 하면 혼나나? 이런 느낌까지 조금 들어요. 그래서 안 하면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 것이 must예요. 그래서 우리가 must 들어와 있을 때는 항상 뭐 명령이니 의무니 그런 얘기를 하죠. 웬만하면 여러분 must를 쓸 일이 그닥 많이 있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명령을 하거나 우리가 의무를 지우는 일이 사실 생기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영어 회화를 할 때. 그런데 자주 쓸 때는 있어요. must 가장 많이 나오는 예문이 벌금 내셔야죠. 이거예요. 그죠?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 생기잖아요. 그죠? You must pay the fine. 이런 거요.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만 합니다. 안 가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징병제니까요. Korean men have to go to the military 라고 해주실 수 있겠죠. 또요. 내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너 행동 잘해야 돼. 막 레스토랑트 가면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엄마가 이런 말 하겠죠. You must behave well. 그죠? 너 잘 행동해야지. 이런 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행동 바르게 해야 돼. 웬만하면 you should라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내가 나한테 결심하면서 나 진짜 반드시 꼭 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할 때도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나 진짜 나 꼭 숙제해야 돼. 나 반드시 할 거야. I must do my homework. 그죠? 나 5kg 뺄 거야. 나 반드시 빼야 돼. I must lose 5 kilos.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할 때 혹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국가의 의무를 다할 때 혹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럴 때는 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인 사람한테는 웬만하면은 should로 하는 게 어떨까요?